첫 번째는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조국스러운 얘기죠. 예. 일단 위웍은 그냥 사무실 재임대 사업자예요. 실은 아무도 설득을 못한 거죠. 네, 뭐 요새 소프트뱅크 위험하다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걸 플랫폼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인턴 PD 민지입니다. 찜질방에 있다 왔나요? 아니요. 오늘 좀 밝아 보이고 싶어서 핑크색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핑크하네요. 네. 오늘은 무슨 얘기? 네, 오늘도 역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제 위워크라는 게 위워크? IPO에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위워크가 뭔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서 IPO는 뭔지 아나요? 모릅니다. IPO는 이제 영어로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장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한다. 위워크는 이제 미국 그 맨하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오피스 공유 사업자. 사무실을 먼저 임대해서 인테리어 다 마치고 그다음에 잘게 쪼개요. 쪼개서 뭐 프리랜서나 혹은 창업자 혹은 요새는 대기업들도 제법 이 공유 오피스를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안에도 많이 네, 들어와 있어요.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20개나 있고 부산에 2개, 서울에 18개 있어요. 그리고 이 공유 오피스의 가장 좋은 점은 또 약간 핫한 플레이스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역, 뭐 선릉, 해란로 중심에 있고 광화문에도 있고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새로 이제 그 어떤 프로젝트를 론칭했는데 마땅히 사무실을 또 할당해 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또 좀 뭐랄까 모여서 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위해서 이런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가 되게 핫한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이게 공유라는 게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공유 경제, 우버 같이 또 공유 경제 하나의 또 어떤 스타 비슷하게 떠올랐었죠. 근데 어쨌거나 IPO는 실패했어요. 증시에 상장을 하려면 먼저 사전에 금융권에다가 먼저 팔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위워크가 이번에 상장하면서 10억 불 정도를 팔려고 했는데 주식을 일정 부분 먼저 팔려고 하는 물량을 좀 사달라라고 이제 이 금융권에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안 샀다 그러더라고요. 이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말 들어보면 위워크라는 회사가 되게 좋은 창의적인 회사 같은데 근데 왜 IPO에 실패를 했을까요? 네, IPO에 실패한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담 뉴만이라는 이제 CEO가 있는데 그 CEO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되게 독특해요. 독특해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CEO 리스크가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됐어요. 마리아나를 거의 뭐 물고 다니고 늘 600억짜리 프라이빗 제트기를 회사 돈으로 사고 와이프 하는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주고 또 와이프가 또 이 회사의 또 임원이에요. 그리고 뭐 주식 의결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 한 주당 한 표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한 주당 10표 이렇게 슈퍼 머저리티라는 하여튼 그 의결권을 좀 뻥튀기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IPO 하기 얼마 전에 최근에 자기 주식을 좀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을 믿고 위워크를 상장하고 위워크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는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위워크가 과연 이만한 가치를 가진 기업일까? 라고 하는 퀘스천에 대해서 위워크가 증명을 못 해냈어요. 뭐 위워크가 스스로를 아마존에 비유를 많이 해요. 아마존을 봐라. 아마존이 돈을 잃고 있을 때 상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만큼 커졌지 않냐. 그리고 아마존이 지향했던 비전들을 사람들이 이제 저런 비전이면 뭐 이런 정도의 가치가 되겠다 라고 인정을 해줘서 지금 가치를 만들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제2의 아마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실은 아무도 설득을 못한 거죠. 일단 위웍은 그냥 겉표면만 놓고 보면 사무실 재임대 사업자예요. 그냥 사무실을 임대하려는 것이 나을까? 혹은 저 사람이 임대해 놓은 데다가 약간 손을 댄 것을 재임대하는 것이 나을까? 라고 하는 판단들을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은 그렇게 매력적인 비즈니스는 아니고 이 회사를 무슨 테크놀로지 기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 위워크가 계속 주장하기를 우리는 테크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종의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이 받아들이길 바라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470억 불로 산정해 놓고
IPO를 시도했던 거죠.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던 거고요. 또 실패로 돌아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매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단기간 내에 56만 2천 명이라는 이제 멤버를 모았고 그 숫자가 뭐 10년, 20년이 지나면 뭐 억명, 뭐 1억 5천 명이 될 것이다, 2억 5천 명이 될 것이다 라는 스토리를 셀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오피스 재임대 사업자고 보이고 있는 성과는 작년에 매출 18억 불에 적자 19억 불, 뭐 이런 식의 되게 좀 참담한 결과를 보이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는 그들의 스토리를 아무도 사주질 않은 거죠. 기업이 적자이면 네. IPO에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건가요? 실은 이제 그 일반적인 기업들은 손익을 가지고 상장을 해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상장 요건이나 혹은 거래소 상장 요건을 보면 뭐 3년 연속 이익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닥 상장 요건에서 이제 규제가 완화된 게 뭐냐면 뭐 기술 기업이라거나 혹은 이제 무언가 다른 요소가 있으면 적자인 상태에도 상장을 시켜줘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플랫폼 기업들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은 예전에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개념과는 좀 달라요. 보통 일반적인 사업 개념은 내가 뭔가 이 볼펜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플랫폼 기업은 양쪽 시장을 다 내 그 대상으로 삼아요. 즉 뭔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을 다 나의 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장을 만들어요. 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죠. 그래서 이 장이 커지면서부터 나의 기업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이익이 목표가 아니라 이 크기가 목표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내가 얼마만한 많은 거래량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게 목표고, 구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느냐가 목표고, 페이스북은 나의 지금 가입자가 몇 명이냐, 25억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목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플랫폼 기업을 평가할 때는 이익보다는 플랫폼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특정한 가치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이제 위워크는 플랫폼 기업이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소프트뱅크가 위워크에 거의 105억 불을 투자를 했어요. 비전 펀드에서 한 4.5 정도를 투자했고 나머지 6억 불 정도를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했는데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보기에는 위워크는 되게 잠재력이 큰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본 것 같아요. 즉, 전 세계 지금 그 위워크가 29개국 111개 도시에서 528개의 사무실을 열어놓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현재 타겟으로 삼고 있는 시장, 즉 111개 도시에서 자신이 타겟으로 생각하는 회원 숫자가 1억 5천만 명, 그리고 2030년에는 2억 5천만 명까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은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데스크 잡을 가진 사람들의 데스크를 위워크가 다 제공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있는 삼성전자 서울 오피스를 앞으로는 위워크가 운영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비즈니스맨들이 위워크라는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심지어는 뭐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뱅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워크는 워킹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의 커뮤니티에 묶어서 그걸로 나를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진짜 된다면 어마어마한 플랫폼이죠. 뭐 법률 자문도 해주고, 뭐 회계 자문도 해주고, 심지어는 요가 코치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공급과 소비가 그 안에서 다 돌아가는 형태의 모습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구현만 된다면. 구현만 된다면 정말 완벽한 플랫폼 기업인데 이렇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IPO에 실패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들만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여 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실은 플랫폼 기업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좋아요. 아니, 적자는 엄청나게 내고 그러면서 나는 그림은 되게 크게 그리고 엄청나게 큰 밸류로 시장에 상장을 하잖아요. 지금 위워크가 470억 불이라는 돈으로 시장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규모냐면요. 우리나라에서 470억 불이라는 숫자보다 더 큰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LG전자, 뭐 포항제철 이런 회사보다 이 위워크가 1년에 2조씩 적자 내는 회사가 훨씬 높은 기업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상장을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크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성립될 수는 쉽지 않겠죠? 근데 지금 보면 네. 위워크가 이제 CEO도 이제 내려갔고 네, 그리고 IPO도 실패를 한 상황인데 소프트뱅크는 또 여기에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고 한다는 얘기했죠. 네, 얘기가 네. 있는데 그러면 소프트뱅크는 너무 무모하고 좀 난해한 도전 아닌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위워크라는 회사가 지금 은행 잔고가 한 20억 불 정도 있는데 지금도 열심히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또 계속 오피스를 열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돈이 들어갈 게 하염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IPO를 통해서 한 10억 불 정도를 소싱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뱅크는 일단 당장 필요한 이제 10억 불 정도를 소프트뱅크가 직접 투자하겠다라고 나서는 거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IPO가 되면 40억 불 정도를 은행권에서 차입하게 돼 있었대요. 근데 이제 IPO가 실패하는 순간 이제 40억 불이 들어올 방법이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주주, 현실적인 대주주예요. 소프트뱅크가 지금 지분은 전체 한 29% 정도밖에 안 갖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주주 입장에서 위워크를 계속 살려나가야겠죠. 살려나가야 되니까 이제 아마 지속적인 펀딩을 아마 소프트뱅크는 해야 될 거예요. 위워크를 버리지 않는 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뭐 위워크 감원도 시작했고, 그다음에 관련 없는 그 회사들 뭐 이제 투자 그만하고 매각하고 뭐 그런 식의 행동들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실은 의사결정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아담 뉴만이라는 CEO를 이제 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뭔가 소프트뱅크가 아마 좀 적극적으로 경영에 가담해서 위워크를 좀 정리정돈하고 좀 더 이제 좀 괜찮은 모습으로 만들고 나서 다시 상장을 노력하겠죠. 그렇게 무모한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소프트뱅크도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네, 뭐 요새 소프트뱅크 위험하다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죠. 소프트뱅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버. 우버도 이제 소프트뱅크가 엄청 투자를 해서 상장을 했는데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기업 가치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위워크도 상장하려다 실패했고, 그 다음에 노데시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배달의 민족, 미국의 배달의 민족도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노데시에 참여하는 그 기사들을 뭐 정규직화해라 이런 식의 법안 통과되면서 역시 상당히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100조짜리 비전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또 두 번째 그 비전 2호 AI 펀드를 또 다시 모집을 지금 하고 아마 거의 끝났을걸요 한 상황에서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투자가 너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게 팩트인 것 같네요. 위워크 IPO 실패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위워크는 이제 플랫폼으로 스스로를 포지션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오피스 재임대 사업자 정도 이상의 뭔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물론 이제 자기네들이 이야기한 대로 어떤 커뮤니티 플랫폼, 전 세계의 어떤 지식 노동자 혹은 뭐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어떤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그들이 주장했던 470억 불이라는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그냥 모든 투자자들이 그냥 위워크는 단순한 그 오피스 재임대 사업자고 실은 오피스 재임대 사업자는 그렇게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판단들을 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위워크가 상장이 실패한 것은 실은 플랫폼 기업이 되고자 했는데 플랫폼 기업이 되지 못했다. 라는 위워크의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플랫폼 이야기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